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판단이 담긴 소위 그린북을 발표합니다. 앞서 미국에선 베이지북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상황에 더해 미국의 경기와 금리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 순서대로 먼저 발표된 베이지북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베이지북 내용을 보니까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이 성장하기는 했는데 완만했다라고 하면 이걸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부정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미국의 성장률은 이제 1, 4분기에 3% 넘는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가 2, 4분기, 3, 4분기에 이제 2%대 초반으로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 하락하는 폭이 이제 크지 않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베이지북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만 이제 견고한 노동 시장과 온라인 소비를 포함한 이제 유통업계가 활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경기가 이제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 이제 물가가 상승해서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이 이게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불확실성 요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관세, 미국이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관세를 지금 높이고 있는데 예. 이런 관세가 계속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만한 경제 상승세를 얘기하고 유지한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좀 미달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연준이 관련해서 정책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화 정책의 제일 목표는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쉬운 상황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 작년에 이제 2.3%로 이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2.3%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제 네. 월간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하반기에 들어서 좀 이제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올라왔던 이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연준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제 명시적으로 몇 퍼센트를 우리가 타겟팅한다라고 공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 선진국들을 비교해 볼 때 한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목표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는 거네요. 지금 예, 지표가. 지금 이제 12월 달의 수치를 보면 2%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목표 물가 상승률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위아래로 한 0.5% 정도 수준은 이제 허용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것은 다분히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비용이 올라가서 이제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수입하는 기름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통화 정책에는 사실은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으로 원인이 이제 수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연준에서 발표된 또 발언들을 보면 가만히 있겠다는 쪽을 선택하는 의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금리 인하, 마이너스 금리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태도가 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동안 이제 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인가라는 판단에서는 좀 예.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1월 달에 미국의 그 실업률을 보시면요, 3.5%로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실업률이 이제 3.6%고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실업률이 높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실업률이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금리처럼 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도 한미가 역전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 맞죠? 지금 이때는? 현재 역전되어 있는 아,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실업률이 이제 3.6%고요. 미국은 이제 실업률이 3.5%입니다. 근데 미국의 실업률 3.5%는 미국이 실업률을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그렇죠. 수준입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 고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이제 완전 고용인지 얘기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인 실업률을 보였을 때에도 금리 인하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때 진행되었던 이제 무역 전쟁이 진행된 상황이 미국 경기의 하강 압력으로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인 조치였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사실 경기 판단이 쉽게 뭐 불황으로 갔다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지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그 연초부터 사실은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공공연하게 해왔는데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파월 의장을 뭐 해임하고 위시 전 이사를 이제 의장으로 이제 앉힐 수 있다, 이런 코멘트,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을 한다 하면은 이제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채우지 못한 사례가 2번 있었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 임기도 이제 대통령 임기랑 이제 그 같은 주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웰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해임권이 있다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해서 해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독립성, 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뭐 이런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은에서 새해 첫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문가들이 이제 한 뭐 거의 99%는 이제 동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스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2차례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역사적인 최저 수준 1.25%에 다다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하는 배경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물가 하락 압력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9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0.7%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의 방향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이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를 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이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한은에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결과는 좀 동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 항상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변수가 되더라고요. 뭐 위원 소수 의견이 몇 명이 뭐 금리 동결에 반대를 하고 뭐 인상 혹은 인하를 주장했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항상 예. 변수가 되던데 이 부분을 좀 이 결과가 나온 후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지 가이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결정이 날 때 보시면요, 이제 결정이 나는 날 오늘 이제 아침 한 10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 6명이 투표를 하고 네. 만약에 이제 6명이 이제 5대5가 된, 3대3이 된다, 예. 50%가 된다. 그런다면 이제 하는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그럼 뭐 아침에 모여서 그냥 각자 생각해서 투표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전날 하루 종일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날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미리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이 나온다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합의된 소수 의견일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네. 말씀 이제 아니면 정말 자기가 그 도저히 금통위원이 수용을 못할 수도 도저히 있겠죠.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네. 뜻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거는 이쪽 방향인데 우리가 이거를 고려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하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이제 신인석 금통위원께서 이제 내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살펴보면 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인하가 필요한가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를 인하해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성장률을 좀 도모하겠다, 이제 회복세를 도모하겠다라는 측면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투자 지표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는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것이 심각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금통위가 끝난 뒤에는 한은 총재의 기자 간담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지난 신년사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그 언급이라는 것이요.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지난 신년사를 읽어보시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굉장히 여전하고 이제 하방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뭐 하느니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이 더 강해야 되는데 한은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그 분야가 아니고 이제 수요를 이제 진작하는 분야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경제 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신다 하면은 이게 통화 완화 쪽으로 더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네. 만약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신다.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라온 것에 대한 물론 이제 우리가 한은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향후에 뭐 이렇게 통화 완화의 어떤 부작용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강조하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매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앞서 이야기한 연준의 베이지북 같은 경제 동향인데 이 기재부의 그린북의 최근 발간호도 그렇고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자료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점점 빠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게 좀 바닥을 다졌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긍정적인 신호와 이제 부정적인 신호가 다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에 이게 부진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보시면 지난 4월부터 한 10월까지 이제 부진이라고 판단했을 때 보시면 긍정적인 신호를 굉장히 찾기 어려웠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소비 증가세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올라가고 서비스업 생산이 이제 조금 올라간다는 것이죠. 좀 제가 봐왔던 거시경제 지표에서 지금 현재 현황을 판단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투자부터 이제 올라오는 것이 이제 네.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정의 효과가 하반기 지표들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실업률이 이제 낮아졌다든가 여기에서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건지 재정 효과로 나아지는 건지 두 개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이제 재정 정책의 효과가 진짜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회복이 될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보통 투자 쪽에 집중이 됐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소비 쪽에 집중을 하고 고용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표가 전에 봐왔던 지표의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탄탄히 올라온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이제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